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깟 김치가 뭐라고? 사 먹으면 되잖아. 하지만 아들은 몰랐다. 자신이 발로 찬 항아리 속 김치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한 끼였다는 것도, 그리고 무시당한 손맛이 어떻게 세상을 울렸는지. 사연 시작합니다. 10월 중순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이정아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손등에 닿는 빛이 예전만 못했다. 차갑고 얇았다. 올해도 김장철이구나. 정아는 중얼거렸다. 68살. 이 집에 시집 온 지 45년째였다. 1980년 봄, 23세 이 집 대문을 들어섰다. 그때부터 매년 10월이면 마음이 분주해졌다. 마당 한쪽에 옹기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 세월의 때가 묻어 표면이 거칠었다. 정화는 제일 큰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이 항아리도 나이를 먹었구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항아리였다. 1985년 시집 온 첫 해 겨울. 시어머니가 정화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다. 정화야, 이 집 김장은 종갓집 김장이야. 대충 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였다. 절인 배추를 펼쳐 보였다. 봐라. 배춧잎이 숨을 죽였어. 이게 딱 좋은 거야. 정화는 그날의 차가운 공기를 아직도 기억했다. 손끝이 얼얼했다. 김치 국물이 손목까지 흘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다. 양념도 그냥 바르는 게 아니야. 한 입 한 입 정성으로 바르는 거지. 그때부터 40년. 정화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김장을 했다. 계량컵도 저울도 쓰지 않았다. 손끝으로 느꼈다. 눈으로 봤다. 코로 맡았다. 혀로 맛봤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마당이 너무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이웃들이 모여들었을 시간인데. 정화는 휴대폰을 꺼냈다. 며느리 윤소정의 이름을 찾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소정아.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배추 절이기 시작하려고. 같이 하자꾸나. 아침 일찍 오면 저녁엔 끝낼 수 있어.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전송된 표시가 떴다. 잠시 후 읽음으로 바뀌었다. 정화는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답장이 올 거라 믿었다. 1시간이 지났다. 답이 없었다.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조용했다. 정화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았다.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를 썰었다. 파를 다졌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다. 된장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다. 정화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간이 딱 맞았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저녁을 먹으며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다.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다. 정화는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왜 답이 없을까? 다음 날 오전 아들 박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화는 얼른 받았다. 아들. 엄마 안녕하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피곤해 보였다. 소정이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 아, 그거요. 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 소정이 요즘 정말 바빠요. 프로젝트가 3개나 겹쳤어요. 밤새 일하는 날도 많고요. 정화는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김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너라도 와. 저도 출근해야 해요. 토요일에 회의 있어요. 정화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도 일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김치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정화는 전화기를 귀에서 때려다 멈췄다. 뭐라고? 요즘 공장에서 만든 것도 맛있대요.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사 먹는다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편하잖아요. 클릭 한 번이면 집 앞까지 와요. 너.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끝이 뜨거웠다. 너 어릴 땐 내가 담근 김치 한 포기씩 다 먹었잖니.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먹었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엄마. 서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다들 사 먹어요.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다. 탁 소리가 났다.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한낮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정화는 보지 않았다.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광고가 나왔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김치통을 들었다. 요즘은 김장 대신 구독 김치 시대. 클릭 한 번이면 집 앞까지 배송. 엄마 손맛 그대로. 화면에 깔끔한 흰색 포장이 클로즈업 됐다. 반짝이는 라벨. 프리미엄 전통 김치라는 글자. 정화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다. 화면이 꺼졌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창밖을 봤다. 마당이 보였다. 옹기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예전엔 이맘때면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다.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했다. 배추 100포기씩 쌓아놓고 절이고 씻고 버무렸다. 어머, 정화 씨네 김치가 제일 맛있어. 배추 속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야 제맛이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김치 국물이 손목까지 흘렀다. 다들 빨간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러면 얼굴에 빨간 자국이 남았다. 또 웃음이 터졌다. 지금은 마당에 낙엽만 굴렀다. 바람만 지나갔다. 정화는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창고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먼지가 풀썩 일었다. 코를 찔렀다. 기침이 나왔다. 구석에 절임통이 쌓여 있었다.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정화는 제일 큰 통을 끌어냈다. 플라스틱 표면이 거칠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작년 김장 때 쓴 통이었다. 올해도 이걸로. 통을 마당 한가운데 끌고 나왔다. 무거웠다. 허리에 힘을 줬다. 바닥에 놓았다. 숨이 찼다. 호스를 꺼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콸콸 쏟아졌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튀었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통 안쪽을 닦았다. 때를 문질렀다. 헹궜다. 다시 닦았다.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했다. 해가 중천에 떴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정화는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다. 물기가 묻었다. 혼자 하는 김장.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이틀 뒤 정화는 시장에 갔다. 배추를 사러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입구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아줌마들이 손수레를 밀며 지나갔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냄새, 과일 냄새가 뒤섞였다. 채소 가게 앞에 섰다.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크고 싱싱한 배추들. 상인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사모님, 올해도 김장하시게요? 그럼요. 해야지요. 몇 포기 드릴까요? 작년엔 100포기 가져가셨는데. 정화는 배추를 만져봤다. 단단했다. 잎이 싱싱했다. 올해는 말을 멈췄다. 얼마나 필요할까? 가족이 몇 명이나 먹을까? 아들은 안 온다고 했다. 며느리도, 손자도,
30포기만 주세요. 상인의 얼굴이 굳었다. 30포기요? 왜 그렇게 적게요? 올해는 혼자 해요. 아이고, 며느리분은요? 바쁘답니다. 말하면서 가슴 한쪽이 쓰렸다. 상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 안 하죠. 다 사 먹으니까. 그러게요.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다. 배추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무거웠다. 손에 힘을 줬다.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았다. 팔이 아팠다. 어깨가 당겼다. 택시 부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화는 장바구니를 들었다. 한 걸음씩 걸었다. 무게가 팔을 잡아당겼다. 허리가 휘었다. 그래도 걸었다. 집까지 15분. 평소엔 10분이면 오는 거리였다. 오늘은 한참 걸렸다. 중간에 3번 멈췄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손바닥이 빨개졌다.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었다. 마당에 배추를 내려놓았다.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었다. 등에 땀이 흘렀다. 이제 시작이구나. 배추를 한 포기씩 펼쳤다. 마당 바닥에 줄지어 놓았다. 30포기. 작년보다 훨씬 적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큰 산이었다. 다음 날 새벽 정화는 잠에서 깼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밖이 아직 어두웠다. 일어났다. 옷을 입었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컵 마셨다.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숨을 들이쉬었다. 코끝이 시렸다. 절임통 옆에 앉았다. 칼을 들었다. 배추 한 포기를 잡았다. 뿌리를 잘랐다. 사각 소리가 났다. 반으로 갈랐다. 다시 반으로 갈랐다. 네 쪽이 됐다. 소금을 뿌렸다. 잎 사이사이에 고르게 한쪽 한쪽 정성스럽게 통에 차곡차곡 쌓았다. 물을 부었다. 배추가 물에 잠겼다. 해가 떠올랐다. 마당이 밝아졌다. 정화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배추를 절이고 있었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손가락이 뻣뻣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이웃 정만이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정화야.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언니. 혼자 하니? 며느리는? 못 온대. 만이가 혀를 찼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담장 너머로 넘어왔다. 아니,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화 옆에 앉았다. 내가 좀 도와줄게. 언니 괜찮아. 괜찮긴. 혼자 어떻게 해. 만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배추를 집었다. 칼을 들었다. 뿌리를 잘랐다. 언니 집 김장은? 우리 집은 다음 주에 해. 며느리가 온대. 정화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손만 움직였다. 정화야. 만이가 정화를 봤다. 세상이 변했어. 우리 때랑 달라. 알아요. 그래도 섭섭하긴 하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거웠다. 참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꾹 참았다. 울지 마. 우리가 하면 되지. 만이가 정화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오후까지 앉아 있었다. 배추를 절였다.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자식 키운 이야기. 해가 기울었다. 배추가 모두 절여졌다. 정화는 절임통 뚜껑을 덮었다. 만이가 일어났다. 나 집에 가봐야겠다. 저녁 준비해야지. 언니 고마워요. 고맙긴. 내일 씻을 때도 와줄까? 아니요, 혼자 할게요. 정말? 네. 만이가 대문을 나갔다. 정화는 마당에 남았다. 절임통을 바라봤다.
허리를 폈다. 등이 뻣뻣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손을 씻었다. 물집이 따가웠다.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나이를 먹었구나. 혼잣말을 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아까는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요. 정화는 문자를 읽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괜찮다고? 아니다. 괜찮지 않았다. 서운하다고?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다.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었다. 밥과 김치, 된장찌개,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식탁이 너무 넓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았다. 밤이 됐다. 정화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 생각이 났다. 3년 전 이맘때 돌아가셨다. 김장을 막 끝냈을 때였다. 여보, 올해 김치도 맛있구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이튿날 아침 정화는 눈을 떴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팔이 저렸다.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손가락을 움직이려는데 뻣뻣했다. 마디마다 통증이 왔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손바닥을 펼쳤다. 어제 생긴 물집이 더 커졌다.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래도 해야지. 정화는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컵 마셨다. 목구멍이 칼칼했다. 기침이 나왔다. 마당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절임통 뚜껑을 열었다. 배추에서 물기가 빠져 있었다. 잎이 숨을 죽였다. 딱 좋은 상태였다. 이제 씻어야지. 호스를 꺼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쏟아졌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었다. 손을 담갔다. 찌릿했다. 손끝이 얼얼했다. 배추를 하나씩 꺼냈다. 물에 헹궜다. 잎 사이사이를 씻었다. 소금기를 빼냈다. 다시 헹궜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반복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이 점점 빨개졌다. 감각이 무뎌졌다. 물기가 옷에 튀었다. 무릎이 젖었다.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 씻었다. 해가 떠올랐다. 마당이 환해졌다. 정화는 여전히 배추를 씻고 있었다. 등이 굽었다. 허리가 아팠다. 숨이 가빠졌다. 10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정화는 물기를 닦고 휴대폰을 봤다. 이웃만이었다. 정화야, 나 좀 와봐. 급해. 왜요, 언니? 그냥 와. 빨리. 정화는 손을 씻었다. 마니의 집으로 갔다. 대문을 열자 마니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정화야, 이것 좀 봐. 마니가 신문을 내밀었다. 지역 신문이었다. 한쪽 귀퉁이에 작은 광고가 있었다. 제15회 전통 김장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상금 3천만 원. 정화는 신문을 천천히 읽었다. 눈썹이 올라갔다. 이게 뭐예요? 시장에서 하는 거래. 다음 주 토요일이야. 저한테 왜 보여주세요? 마니가 정화의 손을 잡았다. 너 나가야 돼. 언니, 저 이런 거 안 해요. 왜 안 해? 내 솜씨면 1등 할 수 있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김장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먹으려고 하는 거지. 마니가 정화를 뚫어지게 봤다. 정화야, 아들이 뭐라고 했어?
정화의 얼굴이 굳었다. 그냥 김치라고 했잖아. 사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건 내 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평생 무시당해.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만이가 신문을 정화의 손에 쥐어줬다. 일주일 뒤야. 생각해봐. 꼭. 정화는 신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앉았다. 다시 신문을 펼쳤다. 광고를 찬찬히 읽었다.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비 없음. 심사 기준 맛, 색깔, 담그는 과정, 전통성. 정화는 신문을 접었다. 마당에 놓인 배추를 봤다. 씻은 배추들이 소쿠리에 담겨 있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내 김치가 그냥 김치라고? 아들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다. 뽑히지 않았다. 해볼까? 정화는 중얼거렸다. 망설였다. 두려웠다. 창피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분했다. 내 김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거야. 저녁 정화는 결심했다. 휴대폰을 들었다. 신문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시장 사무실입니다. 저 김장 경연대회 신청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말씀해 주세요. 이정화입니다. 연락처는 정화는 번호를 불렀다. 나이는 68이고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장 광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재료는 직접 가져오셔야 하고요. 현장에서 직접 담그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정화는 마당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렸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정화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시장에 다시 갔다. 좋은 고춧가루를 샀다. 국산이었다. 빛깔이 선명했다. 냄새를 맡아봤다. 매콤하고 향긋했다. 젓갈도 샀다.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3가지 다 샀다. 마늘도 샀다. 굵고 단단한 마늘. 생강도 샀다. 신선한 것으로. 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정리했다. 하나하나 냄새를 맡았다. 만져봤다. 상태를 확인했다.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춧가루를 대야에 담았다. 마늘을 다졌다. 생강을 갈았다. 젓갈을 섞었다. 설탕을 조금 넣었다. 참깨를 뿌렸다. 손으로 비볐다. 섞었다. 맛을 봤다. 조금 싱거웠다. 젓갈을 더 넣었다. 다시 맛을 봤다. 이번엔 조금 짰다. 설탕을 더 넣었다. 또 맛을 봤다. 이제 됐다. 완벽한 비율이었다. 정화는 메모지에 적었다. 고춧가루 몇 컵, 마늘 몇 통, 생강 몇 쪽, 젓갈 몇 숟가락. 다 적었다. 매일 연습했다. 배추를 사다가 담갔다. 양념 비율을 바꿔가며 테스트했다. 맛을 비교했다. 어제 것과 오늘 것, 오늘 것이 더 나았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웃들이 소문을 들었다. 하나둘 찾아왔다. 정화 씨, 경연대회 나간다면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와, 대단하세요. 김치 좀 맛봐도 돼요? 정화는 김치를 한 접시 꺼냈다. 이웃들이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눈이 커졌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맛이에요? 완전 옛날 할머니 김치 맛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거 1등 하시겠어요? 칭찬이 쏟아졌다. 정화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웃는 게 감사합니다.
정화는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정화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도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그래, 혼자 하는 거야. 정화는 중얼거렸다. 경연대회 사흘 전 정화는 마지막 연습을 했다.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다.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해냈다. 시간도 재봤다. 2시간 30분. 충분했다. 마니가 와서 맛을 봤다. 정화야, 이거 완전 최고야. 너 진짜 1등 하겠다. 그럴까요? 당연하지. 자신감 가져. 정화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가족이 없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경연대회 이틀 전 저녁 정화는 마당에서 양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일 쓸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는 중이었다. 대야에 고춧가루를 담고 마늘을 다지고 생강을 갈았다. 그때였다. 대문이 벌컥 열렸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 서준이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엄마. 정화는 손을 닦았다. 일어났다. 왜 왔니? 엄마, 경연대회 나간다면서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서준이 한숨을 쉬었다. 크게, 답답하다는 듯이. 엄마, 그만하세요. 왜? 창피해요. 정화는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68살 먹은 사람이 무슨 김치 대회를 나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화의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이상한 거 하면 저희가 욕먹어요. 회사에서도 소문나요. 박대리 엄마 김치 대회 나갔대 이러면 제가 어떻게 다녀요? 이상한 거? 정화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내가 평생 담가온 김장이 이상한 거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서준이 소리쳤다. 요즘 시대에 안 맞잖아요. 다들 안 하는데 엄마만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고집? 정화가 한 발 다가갔다. 이게 고집이니? 이게 우리 집 전통이야. 내 할머니가 하셨고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서준이 비웃듯 말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며느리도 안 와요. 손자도 안 먹어요. 엄마만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서준이 손을 저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없어요. 정화는 할 말을 잃었다.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도 엄마 김치 좋아하셨어. 마지막까지. 그만하세요. 서준이 고함을 쳤다. 정화는 뒤로 물러섰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다. 낯설었다. 서준이 마당을 둘러봤다. 절임통, 대야, 양념 재료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옹기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항아리. 표면이 거칠고 빛이 바랬다. 이건 또 뭐예요? 서준이 항아리를 가리켰다. 그건 정화가 말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서준은 이미 다가가고 있었다. 작년 김치야.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드셨던. 서준이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시큼한 냄새가 확 퍼졌다.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1년 넘었잖아요. 완전히 상했어요. 묵은지는 원래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야 깊은 맛이. 됐어요. 서준이 소리쳤다. 이런 거나 붙들고 사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화가 달려들어 항아리를 막았다. 손 치워. 이건 안 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서준이 항아리를 밀쳤다. 정화가 붙잡으려 했다. 둘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게 내 아버지 마지막. 그러니까 더 버려야 한다고요. 서준이 거칠게 항아리를 밀었다. 정화가 손을 뻗었다. 하지만 늦었다. 그 순간 서준의 발이 항아리를 찼다. 세게 쾅! 항아리가 넘어졌다.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김칫물이 쏟아졌다. 빨간 국물이 마당 바닥에 번졌다. 물웅덩이가 생겼다. 묵은지가 흩어졌다. 정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이 멎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준은 잠시 멈칫했다. 항아리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었다. 얼굴이 더 굳었다. 이것 봐요, 엄마. 서준이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버릴 거였어요. 상한 음식이에요. 정화는 서준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내 아들인가? 너, 지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서준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상한 음식 버리는 게 잘못이에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은 사람 김치 붙들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찔렀다. 무릎이 꺾였다.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셨어. 정화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쏟아진 김치를 손으로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빨간 국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손바닥이 젖었다.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울먹였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서준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차갑게 말했다. 엄마, 경연대회도 나가지 마세요.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치만 주었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창피? 정화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너희한테 창피한 존재니? 그게 아니잖아요. 서준이 소리쳤다. 엄마가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 옛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치를 주었다. 하나씩 하나씩. 대답 안 하시면 나가시는 거로 알겠어요. 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근데 나 거기 안 가요. 소정이도 안 갈 거예요. 손자도 안 데려가요. 정화의 손이 멈췄다. 혼자 창피 당하세요. 우린 모르는 일이에요. 서준이 돌아섰다. 대문으로 걸어갔다. 신발 소리가 딱딱 울렸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이 열렸다.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마당에 정화만 남았다. 쏟아진 김치, 깨진 항아리, 붉은 웅덩이. 정화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김치를 주었다. 멈추지 않았다. 기계처럼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여보,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내가. 울음이 커졌다. 정화는 바닥에 엎드렸다. 손으로 마루를 쳤다. 주먹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스쳤다. 빨간 국물에 파문이 일었다. 배춧잎이 바람에 굴렀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마당에 그림자만 남았다. 정화의 그림자. 작고 외로운 그림자. 정화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울었다. 바닥을 쳤다. 김치를 주었다. 반복했다. 밤이 깊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렸다. 쏟아진 김치를 봤다. 깨진 항아리를 봤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대야를 가져왔다. 마당으로 나왔다. 김치를 하나씩 주워 담았다. 부서진 항아리 조각을 모았다. 바닥을 닦았다. 호스로 물을 뿌렸다. 빨간 물이 흘러갔다. 1시간이 지났다. 마당이 깨끗해졌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대야에 담긴 김치를 봤다. 망가진 김치. 버려야 할 김치. 미안해요, 여보. 정화는 중얼거렸다. 김치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하나씩, 천천히, 마지막 한 조각까지. 봉투를 묶었다. 밖에 내놓았다. 돌아왔다.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봤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정화는 문자를 읽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놨다. 밤이 깊어갔다. 정화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뜨고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잤다. 천장만 바라봤다. 생각이 많았다. 어지러웠다.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눈밑이 검었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세수를 했다. 찬물로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만 머리가 무겁다. 가슴이 답답했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목이 칼칼했다. 기침이 나왔다. 연거푸 마당으로 나갔다. 어젯밤에 깨끗이 닦은 마당. 하지만 항아리가 있던 자리가 보였다. 빈자리, 허전한 자리. 정화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았다. 경연대회. 중얼거렸다. 내일이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시장 광장. 갈까? 말까? 갈등이 됐다. 아들 말이 자꾸 떠올랐다. 창피해요. 혼자 창피당하세요.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분했다. 내 김장이 창피한 거라고. 내가 평생 해온 게 이상한 거라고. 정화는 창고로 갔다. 문을 열었다. 경연대회 준비한 재료들이 있었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 손으로 배추를 만졌다. 싱싱했다. 단단했다. 좋은 배추였다. 버리기엔 아까웠다. 너무 아까웠다. 이웃마니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다. 정화야. 정화는 고개를 들었다. 내일 준비됐어?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화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아들이 왔어. 그래. 응원하러.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났다. 마니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정화는 어젯밤 일을 말했다. 항아리 깨진 것, 아들이 한 말들 다 말했다. 울면서 마니의 얼굴이 굳었다. 주먹을 쥐었다. 그 자식이 어떻게 해? 내가 이상한 걸까, 언니? 정화가 물었다. 내가 시대를 모르는 걸까? 혼자 옛날에 사는 걸까? 마니가 정화의 어깨를 잡았다. 정화야, 내 귀 똑바로 들어. 너는 이상하지 않아. 너는 전통을 지키는 거야.
그게 뭐가 나빠? 하지만 아들이 뭘 안다고. 회사 다니는 게 뭐 대단한가. 너는 평생 이 집 지켰어. 김장 지켰어. 마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일 대회 나가. 꼭. 언니 난. 나가. 그리고 1등 해. 내 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세상한테. 정화는 마니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마니가 손수건을 꺼내 정화의 눈물을 닦아줬다. 울지 마. 우는 게 아니야. 이길 준비해야지. 언니, 내일 내가 같이 갈게. 혼자 안 갈 거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고마워요, 언니. 저녁, 정화는 마지막 준비를 했다. 재료를 다시 확인했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다 있었다. 빠진 게 없었다. 양념 비율을 다시 적었다. 메모지에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였다. 두려웠다. 떨렸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내 김치가 정말 대단한지 아니면 아들 말대로 그냥 김치인지. 눈을 감았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다음 날 새벽 정화는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대회는 10시였다. 시간이 많았다. 샤워를 했다. 옷을 꺼냈다. 뭘 입을까? 고민했다. 한복을 꺼냈다. 남편 제사 때 입던 한복.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다. 한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괜찮았다. 단정했다. 당당해 보였다. 화장을 했다. 연지를 발랐다. 입술에 색을 입혔다. 머리를 빗었다. 곱게 부엌으로 갔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죽 한 그릇, 김치,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죽은 그나마 넘어갔다. 7시 재료를 챙겼다. 배추를 소쿠리에 담았다. 양념 재료들을 바구니에 넣었다. 칼, 도마, 장갑, 앞치마. 다 챙겼다. 마니가 왔다. 준비됐어? 응, 언니. 그럼 가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탔다. 시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봤다. 거리가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떨리지? 마니가 물었다. 응, 괜찮아. 너 잘할 거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에 도착했다. 광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많았다. 부스가 설치돼 있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제15회 전통 김장 경연대회. 정화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자. 접수처로 갔다. 이름을 말했다. 번호표를 받았다. 12번이었다. 12번 부스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했다. 정화는 마니와 함께 부스로 갔다. 테이블이 있었다. 의자가 있었다. 조리도구들이 준비돼 있었다. 재료를 내려놓았다. 정리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참가자들이 보였다. 젊은 사람도 있었다. 나이 든 사람도 있었다. 남자도 여자도 있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9시 50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잠시 후 경연이 시작됩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참가자들이 대답했다. 네. 정화도 작게 대답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경연이 시작됐다. 정화는 숨을 들이쉬었다. 손을 펼쳤다.
떨림을 멈췄다.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다. 배추를 잡았다. 칼을 들었다. 뿌리를 잘랐다. 사각 소리가 났다. 익숙한 소리, 편안한 소리. 반으로 갈랐다. 소금을 뿌렸다. 잎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45년간 해온 그대로. 시간이 흘렀다. 정화는 집중했다.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배추만, 양념만, 김치만 보였다. 절이고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렸다. 한 입 한 입, 정성으로. 손이 빨개졌다. 양념이 손목까지 올라왔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신경 쓰지 않았다. 계속했다. 마니가 옆에서 지켜봤다. 물을 건넸다. 수건을 건넸다. 응원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멈추지 않았다. 12시 30분 정화는 마지막 배추를 버무렸다. 끝났다. 완성됐다. 항아리에 담았다. 차곡차곡 눌러 담았다. 뚜껑을 덮었다. 끝. 손을 들었다. 심판이 다가왔다. 시간을 확인했다. 이정아 씨 2시간 40분. 기록됐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았다.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마니가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어. 고마워, 언니. 심사가 시작됐다. 심판들이 각 부스를 돌았다. 김치를 봤다. 맛을 봤다. 평가했다. 정화의 부스에 심판이 왔다. 3명이었다. 나이든 남자, 중년 여자, 젊은 남자. 김치를 봤다. 색깔을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뚜껑을 열었다. 냄새를 맡았다. 눈썹이 올라갔다. 젓가락을 들었다. 김치를 집었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표정이 변했다. 눈이 커졌다. 서로를 봤다. 나이든 심판이 말했다. 이거 정통 방식이네요. 네, 저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젓갈 비율이 완벽해요. 감칠맛이 살아있어요. 중년 여자 심판이 말했다. 색깔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고운 빨간색은 처음 봐요. 젊은 남자 심판이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져요.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바른 게 보여요. 심판들이 메모를 했다. 점수를 매겼다. 다음 부스로 갔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좋은 평가였다. 희망이 보였다. 모든 심사가 끝났다. 오후 2시 결과 발표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이 모였다. 긴장한 얼굴들, 기대하는 눈빛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3등 김영애 씨. 박수가 터졌다. 한 아줌마가 무대로 올라갔다. 상장을 받았다. 상금 10만 원. 2등 박철수 씨. 또 박수. 중년 남자가 올라갔다. 상장과 상금 30만 원. 정화는 숨을 죽였다. 마니가 손을 꽉 잡았다. 1등. 사회자가 말을 끌었다. 이정아 씨. 정화는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마니가 소리쳤다. 너야. 너. 1등이야. 박수가 쏟아졌다. 환호성이 터졌다. 정화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정아 씨, 무대로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다시 불렀다. 마니가 정화를 밀었다. 가, 빨리. 정화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무대로 올라갔다. 사회자가 상장을 건넸다. 상금 봉투를 건넸다.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가 정화에게 향했다.
정화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평생 해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시어머니한테 배웠고 45년 동안 해왔어요. 이게 저희 집 김장이에요. 눈물이 났다. 오늘 제 김장이 인정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목이 메었다. 더 말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환호가 터졌다. 정화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마니가 달려와 안았다. 축하해. 너 해냈어. 정화는 울었다. 마니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축하한다고. 김치 맛있었다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을 흔들었다. 사진을 찍었다. 지역방송 기자가 다가왔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카메라가 켜졌다. 기자가 물었다. 1등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기쁩니다. 제 김장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어요. 비결이 뭔가요? 정성이요. 한 입 한 입 정성으로 바르는 거요. 그리고 시간. 김치는 급하게 만들 수 없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분들도 기뻐하시겠어요? 정화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들 생각이 났다. 며느리 생각이 났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씁쓸하게 웃었다. 인터뷰가 끝났다. 정화는 마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를 탔다. 창밖을 봤다. 가슴이 벅찼다. 언니, 나 정말 1등한 거 맞지? 맞아. 너 1등이야. 정화는 상장을 봤다. 상금 봉투를 봤다. 꿈만 같았다.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었다. 마당에 들어섰다. 그때였다. 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다. 정화는 멈췄다. 아들 서준이었다. 며느리 소정도 있었다. 손자도 함께였다. 서준이 정화를 봤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소정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 뭔가 떠 있었다. 엄마. 서준이 입을 열었다. 뉴스 봤어요. 서준이 다시 말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화난 건지, 놀란 건지, 기쁜 건지. 소정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다. 68세 할머니, 전통 김장 경연대회 1등. 상금 3천만 원 거머쥐요. 사진도 있었다. 정화가 상장을 들고 있는 사진. 울먹이는 얼굴.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든 상장이 떨렸다. 엄마. 서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정화는 뒤로 물러섰다.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창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소정이 먼저 말했다. 고개를 숙였다. 깊게. 제가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어머님, 김장 안 도와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정화는 소정을 봤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준이 무릎을 꿇었다. 마당 바닥에. 정화는 깜짝 놀랐다. 아들, 뭐 하는 거니?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눈물이 흘렀다. 서준이 울고 있었다. 항아리 깬 것도 아버지 김치였는데 제가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정화는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무너졌다. 화가 나야 하는데, 미워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니까.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정아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넌 내 아들이야. 무릎 꿇지 마. 엄마, 저는. 됐어. 정아가 말을 끊었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서준이 소리쳤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 평생 해온 걸 무시했어요. 창피하다고 했어요. 숨을 몰아쉬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 뉴스 보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부럽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대단하시다고. 목이 메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엄마 명예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짓밟았다는 걸. 정아는 아들을 봤다. 아들도 늙었구나. 40. 어느새 40이 됐구나.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흰머리도 보였다. 서준아. 네, 엄마.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아니에요, 전. 바쁜 거 알아. 너도 힘든 거 알아. 회사 다니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아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냥, 세대가 달라서 그런 거야. 너는 너 방식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하지만, 항아리 깬 것도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사실 일부러였다. 정아도 알았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었다. 아들을, 자식을.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전 일부러 그랬어요. 화가 나서. 됐어, 그 얘긴. 정아가 말을 끊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소정이 다가왔다. 정아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김장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 제가. 너도 바빴잖아. 일도 많고. 아니에요. 핑계였어요. 소정이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귀찮았어요. 김장이. 손도 아프고 냄새도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눈물이 떨어졌다. 근데 오늘 뉴스 보고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았어요. 상금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등 하셨어요. 소정이 정아를 봤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김장. 그 손맛.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아는 며느리를 봤다. 진심이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제가 바보였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 배울 기회를 차버렸어요. 손자가 다가왔다. 정아의 치마를 잡았다. 할머니, 저도 김치 먹고 싶어요. 7살 손자. 정민이었다. 정아는 손자를 안아들었다. 그래, 우리 정민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1등 했잖아. 정민이가 웃었다. 해맑게. 정아도 웃었다. 만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다. 정아야, 나 들어갈게. 언니 고마웠어요. 뭐가? 당연한 거지. 만이가 손을 흔들며 나갔다. 대문이 닫혔다. 정아는 가족들을 봤다.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마당에 서 있었다. 들어가자. 차나 마시자. 네, 엄마. 모두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았다. 정아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끓였다. 차를 우렸다. 쟁반에 차를 담아 나왔다. 김치도 한 접시 꺼냈다. 며칠 전에 담근 김치. 먹어봐라. 서준이 젓가락을 들었다. 김치를 집었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표정이 변했다. 눈이 커졌다. 엄마, 이거, 응? 진짜 맛있어요. 소정도 먹어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 정말. 시판 김치랑 완전 달라요. 이게 진짜 김치 맛이구나. 정민이도 먹었다. 할머니,
이거 완전 맛있어요. 정화는 웃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많이 먹어라. 더 있어. 가족들이 김치를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게 저녁이 됐다. 소정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저녁 사드릴게요. 밖에 나가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안 돼요. 오늘은 어머님이 쉬셔야죠. 1등 하신 날인데. 소정이 정화의 손을 잡았다. 치킨 시킬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로. 그래, 그러자. 저녁은 치킨과 김치였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맛있었다. 가족이 함께 있어서 더 맛있었다. 밥을 먹으며 서준이 물었다. 엄마, 상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모르겠네. 여행 가세요. 엄마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안 가셨잖아요. 여행? 네, 제주도라도 다녀오세요. 소정이랑 제가 같이 갈게요.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족여행. 정민이도 좋아할 거예요. 정민이가 손뼉을 쳤다. 와, 제주도. 정화는 웃었다. 나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여행. 그럼 생각해 볼게.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소정이 도왔다. 둘이 부엌에서 나란히 섰다. 어머님, 응? 다음 김장 때 정말 가도 돼요? 정화는 며느리를 봤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럼 와야지. 이제 내가 배울 차례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한 입 한 입 다 알려줄게. 소정이 웃었다. 환하게. 감사해요, 어머님. 설거지를 끝내고 가족들은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정화가 나왔다. 경연대회 장면. 어머, 엄마 나왔어. 서준이 소리쳤다. 정민이도 신났다. 할머니다. 할머니. 화면 속 정화가 말했다. 정성이요. 한 입 한 입 정성으로 바르는 거요. 그리고 시간. 김치는 급하게 만들 수 없어요. 가족들이 화면을 봤다. 정화도 봤다. 어색했다. 하지만 뿌듯했다. 뉴스가 끝나고 서준이 말했다. 엄마, 인터넷에 댓글 엄청 많아요. 다들 대단하시다고, 멋있다고. 휴대폰을 보여줬다. 정말 댓글이 많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 지키시는 분 너무 멋져요. 저런 할머니가 우리 엄마였으면. 손맛 직접 배우고 싶어요. 정화는 댓글들을 읽었다. 신기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송국에서 연락 왔대요. 방송국? 네, 요리 프로그램에 나와달래요. 김장 특집으로. 정화는 깜짝 놀랐다. 나를 방송에? 네, 제작진이 어머님 인터뷰 보고 감동받았대요. 소정도 거들었다. 어머님 나가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머님 김장 알려주세요. 정화는 망설였다. 방송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글쎄, 엄마, 어머님 김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번 기회에. 서준이 정화의 손을 잡았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화는 아들을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알겠다. 한번 해볼게. 정말요? 응. 늙은이가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모두 웃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다. 밤이 깊었다. 가족들은 돌아갔다. 서준이 정화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소정도 안았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김장 배우러요. 그래, 기다릴게. 정민이도 안 왔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을게. 가족들이 나갔다. 차가 출발했다. 정화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차가 사라졌다. 정화는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상장을 봤다. 상금 봉투를 봤다. 꿈만 같았다. 마당으로 나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났다. 여보, 봤어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우리 김장이 1등 했어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제가 지켜냈어요. 당신이 좋아하시던 그 맛. 우리 집 김장.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정화는 웃었다. 마당에 서서 한참을 웃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보. 우리 김장 이야기. 이제 시작이에요. 별이 더 밝게 빛났다. 정화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며느리 소정이 김장을 배우러 오는 날. 마당을 쓸었다. 깨끗이 절임통을 꺼냈다. 대야도 준비했다. 재료들을 정리했다. 9시 대문이 열렸다. 소정이 들어왔다. 운동복 차림이었다. 얼굴에 각오가 보였다. 어머님 왔어요. 어서 와라. 소정이 주위를 둘러봤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재료들이 가득했다. 우와,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김장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야. 정화는 앞치마를 소정에게 건넸다. 입어봐. 소정이 앞치마를 둘렀다. 조금 큰 듯했다. 정화가 끈을 조였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네. 소정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먼저 배추부터 볼까? 여기 와봐. 정화는 배추를 들었다. 소정에게 보여줬다. 배추는 단단해야 해. 이렇게 눌러봐. 물렁하면 안 돼. 소정이 배추를 눌러봤다. 어머, 정말 단단해요. 그리고 잎이 싱싱해야지. 이렇게 윤기가 나야 해. 정화는 배춧잎을 펼쳐 보였다. 색깔도 봐.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초록색. 소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휴대폰에 배추 고르는 법. 단단하고 싱싱하고 색깔 적당한 것. 정화는 웃었다. 요즘 사람들은 다 핸드폰에 적는구나. 네, 이렇게 해야 안 까먹어요. 그래, 좋아. 내 방식대로 해. 정화는 칼을 들었다. 이제 배추를 자를 거야. 자, 봐라. 칼로 뿌리를 잘랐다. 사각 소리가 났다. 깔끔하게 잘렸다. 이렇게 뿌리를 자르고 반으로 가르는 거야. 소정이 눈을 크게 뜨고 봤다. 와, 칼질 진짜 빠르세요. 5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손에 익었지. 정화는 소정에게 칼을 건넸다. 너도 해봐. 소정이 칼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배추를 잡았다. 칼을 대려는데 손이 떨렸다. 천천히. 다칠라. 함께 칼을 움직였다. 이렇게? 그래, 잘했어. 소정의 얼굴이 환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배추를 잘랐다. 하나, 둘, 셋. 소정의 손놀림이 점점 익숙해졌다. 이제 절일 차례야. 정화는 소금을 꺼냈다. 소금은 천일염을 써야 해. 꽃소금 말고. 왜요? 천일염은 미네랄이 많아. 배추를 절일 때 단순히 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추가 숨을 쉬게 해주는 거야. 소정이 신기한 표정으로 들었다. 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김장은 다 이유가 있어. 정화는 배추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잎 사이사이에 고르게 너무 많이 뿌리면 짜고 적게 뿌리면 싱거워. 얼마나 뿌려야 해요? 그건 손으로 느껴야 해. 정화는 소정의 손을 잡고 함께 소금을 뿌렸다. 이 정도 느껴지지? 이 정도요? 그래, 딱 맞아. 배추를 다 절이고 통에 담았다. 물을 부었다. 이제 기다려야 해. 6시간. 6시간이나요? 응. 김치는 기다림이야. 급하게 만들 수 없어.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점심을 준비했다. 정화가 김치찌개를 끓였다. 소정이 옆에서 봤다. 어머님, 저도 이거 배우고 싶어요. 김치찌개? 네, 남편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화는 웃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집살이 이야기, 육아 이야기, 회사 이야기. 어머님은 시집살이 어떠셨어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었지.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무서우셨어. 엄격하셨고, 김장도 못하면 혼났어. 아이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였어. 제대로 하라고. 정화는 창밖을 봤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정화야, 이제 내가 이 집 김장을 지켜라 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했으니까. 소정은 정화를 봤다. 존경스러운 눈빛이었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너도 배우고 또 내 며느리한테 가르쳐 주면 돼. 제 며느리라. 소정이 웃었다. 아직 정민이가 7살인데요. 세월이 빨라. 금방이야. 오후 3시 배추를 확인했다. 잎이 축 늘어졌다. 물기가 빠졌다. 이제 딱 좋아. 정화는 배추를 꺼냈다. 씻기 시작했다. 소정아, 이것도 중요해. 소금기를 깨끗이 빼야 해. 네. 소정도 함께 배추를 씻었다. 찬물에 손이 시렸다. 빨개졌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힘들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정화는 며느리를 봤다. 대견했다. 배추를 다 씻고 물기를 뺐다.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였다. 양념이 제일 중요해. 정화는 대야를 꺼냈다. 고춧가루를 부었다. 국산이야. 중국산 쓰면 안 돼. 왜요? 맛이 달라. 색깔도 다르고 매운맛도 다르고. 정화는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다. 마늘은 이렇게 곱게 다져야 해. 믹서기 쓰면 안 돼. 왜 안 돼요? 믹서기 쓰면 마늘이 물러져. 칼로 다져야 씹는 맛이 살아. 소정이 놀란 표정이었다. 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김치는 디테일이야. 생강도 갈고 젓갈도 섞었다.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3가지를 섞었다. 젓갈도 3가지나 써요? 응. 각각 맛이 달라. 섞으면 깊은 맛이 나. 설탕도 넣고 찹쌀풀도 넣었다. 모든 재료를 싱었다. 이제 맛을 봐야 해. 정화는 손가락에 양념을 묻혀 맛봤다. 표정이 변했다. 조금 싱겁네. 젓갈을 더 넣어야겠어. 젓갈을 1숟가락 더 넣었다. 다시 맛봤다. 이제 됐다. 너도 맛봐. 소정이 맛봤다. 눈이 커졌다. 우와, 맛있어요. 그치? 이게 그 맛이에요. 어머님 김치 맛. 정화는 웃었다. 이제 이걸 배추에 바르는 거야. 비닐장갑을 꼈다. 소정도 꼈다. 자, 잘 봐. 이렇게 한 입 한 입에 발라.
정화의 손이 움직였다. 빨랐다. 정확했다. 양념이 배춧잎 사이사이에 고르게 발려졌다. 와, 소정이 감탄했다. 너무 빨라요. 오래 하면 너도 이렇게 돼. 정말요? 그럼 연습이야, 연습. 소정도 시도했다. 서툴렀다. 양념이 여기저기 묻었다. 얼굴에도 묻었다. 어머, 얼굴에 묻었어요? 정화는 웃으며 소정의 얼굴을 닦아줬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엔 그랬어. 정말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혼났지. 두 사람은 웃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양념을 발랐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소정의 손이 빨개졌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어머님, 응?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 네,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정화는 며느리를 봤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다. 양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김장은 원래 그래. 힘들지만 또 행복해.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왜 이걸 계속 하시는지. 밤 8시 마지막 배추를 버무렸다. 끝났다. 완성됐다. 두 사람은 주저앉았다. 바닥에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뿌듯했다. 다 했네. 네, 다 했어요. 소정이 환하게 웃었다. 정화도 웃었다. 완성된 김치를 항아리에 담았다. 차곡차곡 눌러 담았다. 뚜껑을 덮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어. 일주일이요? 응. 발효돼야 하니까. 소정은 항아리를 봤다. 뿌듯한 표정이었다. 제가 만든 김치. 우리가 만든 김치지. 정화가 정정했다. 우리가. 소정이 정화를 봤다. 눈물이 글썽였다. 어머님 감사해요. 뭘? 가르쳐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화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 배우려고 와줘서. 두 사람은 안았다. 마당 한가운데서 밤이 깊었다. 소정은 돌아갔다. 정화는 혼자 마당에 남았다. 항아리를 봤다. 오늘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와 함께 만든 김치. 여보 봤어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김장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 김장이 이어질 거예요. 별이 반짝였다. 남편이 웃는 것 같았다. 정화도 웃었다. 행복했다. 이튿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촬영 날짜가 정해졌다. 다음 주 수요일. 정화는 긴장됐다. 하지만 준비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김장을 알려주고 싶었다. 며칠 후 촬영 날이 왔다. 방송국 스태프들이 집에 왔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장비가 많았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PD가 말했다. 네. 정화는 떨렸다. 손이 축축했다. 촬영이 시작됐다. 정화는 김장을 씌어냈다. 배추 자르고 절이고 양념 만들고 버무렸다. 처음엔 어색했다. 카메라가 신경 쓰였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김치에 집중하니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님, 김장의 비결이 뭔가요? PD가 물었다. 정성이죠. 정화는 배추를 들어 보였다. 한 입 한 입 정성으로 바르는 거요. 그리고 시간. 김치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아들아. 카메라를 봤다. 엄마가 이 김장을 왜 하는지 이제 알겠지?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우리 집의 역사고 추억이고 사랑이야.
눈물이 났다. 며느리에게도 고마워. 배우려고 와줘서 너 덕분에 우리 집 김장이 이어질 거야. 정아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촬영이 끝났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다. 어머님 정말 멋지셨어요. 감동이었어요. 정아는 얼떨떨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방송은 이틀 후에 나갔다. 저녁 9시 요리 프로그램. 정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송을 봤다. 서준, 소정, 정민이 모두 왔다. 화면에 정아가 나왔다. 김장하는 모습, 인터뷰하는 모습. 어머, 엄마 진짜 멋있어. 서준이 소리쳤다. 할머니 예뻐요. 정민이도 좋아했다. 소정은 조용히 화면을 봤다. 눈물을 닦았다. 방송이 끝나고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가 쏟아졌다. 전화도 왔다. 친척들, 옛날 친구들, 이웃들 모두 축하한다고 연락했다. 언니 방송 봤어. 완전 멋있더라. 정아 씨, 우리 동네 스타예요. 할머니, 저도 김장 배우고 싶어요. 정아는 바쁘게 전화를 받았다. 행복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생겼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책을 내시면 어떨까요? 김장 레시피북. 책이요? 네, 요즘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어머님 이야기를 담은 책이면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정아는 고민했다. 책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할까요? 아들에게 물었다. 당연히 해야죠. 엄마 김장이 책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소정도 거들었다. 그럼 해볼까? 이렇게 정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방송 출연, 책 출판, 김장 클래스. 많은 사람들이 정아를 찾았다.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정아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무엇보다 가족과 가까워졌다. 아들이 자주 왔다. 며느리는 매주 왔다. 손자는 할머니 김치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아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여보, 하늘을 향해 말했다.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아들도 이제 이해해요. 며느리도 배우고 있어요. 손자도 우리 김치 좋아해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아는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여보. 평생 함께 해줘서, 우리 김장 지킬 수 있게 해줘서, 별이 더 밝게 빛났다. 정아는 일어났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항아리들을 만졌다. 하나하나. 내년에도 할 거예요. 내후년에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짐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김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정아는 웃었다. 마당에 서서 한참을 웃었다. 집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거실에 앉았다. 상장이 벽에 걸려 있었다. 제15회 전통 김장 경연대회 대상. 정아는 상장을 받다. 뿌듯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게 있었다. 가족, 사랑, 화해. 이게 진짜 상이지.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정아는 편안히 잠들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아와 가족의 그리고 전통 김장의 새로운 시작이었다.